2010년 5월 22일 한 프로그래머가 피자 2판을 주문합니다. 대가로 지불한 금액은 1만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당시 가치로 41달러, 지금 가치로 11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5천억 원입니다. 2015년 엔비디아 주가는 5달러였습니다. 게임용 그래픽카드 회사로 취급받던 시절이었죠. 2025년에 엔비디아 주가는 180달러, 시가총액 4조 5천억 달러, 10년 만에 3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까? 아니면 뭔가를 알았던 걸까? 그래서 데이터를 파봤습니다. 논문도 찾아보고 당시 기록도 뒤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통점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4가지 조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이커브를 다뤘는데요. 10초만 복습을 하면 리스크를 감당해야만 하고, 즉 남들이 하기 힘들거나 어려운 것에 기회가 있고, 처음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구간이 있지만 리스크를 공부로 해칭하면서 기회를 잡는 것, 결국 부자가 되려면 덧셈이 아니라 곱셈을 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안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는 거.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엔비디아에서 터졌고 왜 하필 비트코인에서 터졌을까요? 운? 아니면 조건? 2012년 9월로 가보겠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새 연구자가 이미지넷이라는 이미지 인식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 3명 중에 한 명인 일리아스 슈케버는 나중에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가 됩니다. 그들이 만든 모델의 이름은 알렉스넷입니다. 당시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2등과의 격차는 보통 1에서 2%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스넷은 10.8% 차이로 1등을 했습니다. 오류율이 26.2%였던 2등과 달리 알렉스넷은 15.3%.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GPU 2개로 학습을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것도 500달러짜리 엔비디아 GTX 580 2개, 총 1000달러 GPU로 AI 역사를 바꿔버린 겁니다. 2012년 당시 반응은 이랬어요. AI? 아직 학계의 얘기지. GPU 회사가 뭘 더 하겠어? 게임 시장은 레드오션인데.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평가도 비슷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냥 게임용 그래픽카드 회사이지. 2015년도에 엔비디아 주가는 약 20달러입니다. 분할 전 기준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100억 달러고요. 지금 시총이 4조 5천억 달러에 비하면 0.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2015년에 엔비디아를 산 사람들은 무엇을 본 걸까요? 첫 번째, 구조적 변화를 봤습니다. 2012년 알렉스넷 이후 AI 연구자들이 모두 GPU를 쓰기 시작했어요. 2015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가 이미지 인식에서 인간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모두 GPU로 학습한 모델이었어요. 두 번째는 경쟁자의 부재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걸 2007년부터 만들었어요. GPU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도구인데 개발자들 사이에서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2016년 젠슨 왕이 오픈 AI의 DGX-1이라는 AI 슈퍼컴퓨터를 기증합니다. 그 오픈 AI가 나중에 챗 GPT를 만들었죠. 인텔, 암드 5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AI 칩 시장 점유율은 70에서 95% 사이로 세계 1위입니다. 쿠다 생태계에 묶인 개발자들 따라오려면 5년은 걸립니다. 정리하면 2015년 엔비디아를 산 사람들은 남들이 게임 회사라고 무시할 때 들어갔고, AI라는 구조적 변화를 미리 봤고, 쿠다라는 경쟁 우위를 확인했고 10년을 버텼습니다. 2010년 비트코인은 뭐였을까요? 그냥 인터넷 장난감, 사기, 본질적 가치 없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금융 전문가들의 공식 평가였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역사의 전설적인 2인으로 평가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2010년 5월 22일 프로그래머 라즈로 하니에츠가 비트코인 포럼에 글을 올립니다. 피자 2판 시켜주면 1만 비트코인을 주겠다. 그리고 여기에 캘리포니아의 제레미 스터디번트가 응합니다. 파파존스 피자를 주문해주고 1만 코인을 받겠습니다. 당시 가치로 41달러, 현재 가치로 11억 달러.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하니에츠는 그 여름 동안 총 10만 비트코인을 피자에 썼다는 겁니다. 현재 가치로 110억 달러, 15조 원어치 피자를 먹었다는 거죠. 제레미는 어떻게 됐을까요? 1만 비트코인을 받은 제레미, 400달러의 전량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여행 경비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레미는 인터뷰에서 당시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비트코인을 사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본 걸까요? 첫 번째, 구조적 변화입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은행을 못 믿겠다.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낸다. 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탈중앙화 화폐라는 개념에 매료가 됐습니다. MIT 연구에 따르면 초기 비트코인 채택자들은 이념적 동기가 강했다고 합니다. 돈을 정부가 통제하면 안 된다. 이 신념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 효과. 비트코인은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초기 진입자들은 이거를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장난감이지만 세상이 받아들이면 먼저 산 사람이
사람이 승리자다. 세 번째, 희소성.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최대입니다. 영원히 더 찍을 수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이유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치.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17년 비트코인 2만 달러, 2018년 비트코인 3000달러, 85% 폭락. 이때 판 사람들 지금 11만 달러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 중 상당수는 중간에 팔았다고 합니다.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산 하예치도 나머지 거의 다 팔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2010년에 비트코인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남들이 사기라고 비웃을 때 들어갔고 탈중앙화라는 구조적 변화를 믿었고 네트워크 효과와 희소성을 이해했고 15년을 버텼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4가지 공통 조건을 뽑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저평가에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대중이 이건 아니지 라고 할 때 엔비디아는 게임 회사잖아 라는 취급을 받았고 비트코인은 사기 아냐? 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이커브는 저평가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중이 열광할 때 사면 이미 늦은 겁니다. 2024년에 엔비디아를 산 사람과 2015년에 엔비디아를 산 사람, 10년 뒤 수익률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다만 모든 저평가가 제이커브는 아닙니다. 저평가 플러스 뒤에 3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구조적 변화입니다. 즉 일시적 유행이 아닌 10년 이상 지속될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혁명을 만들었죠. 2012년 알렉스넷 그리고 22년에 챗GPT가 출시되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현재까지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게 10년 이상 지속될 변화인가? 입니다. 밈코인은 유행이고 메타버스는 아직 검증이 안 됐죠. 그런데 AI 혁명? 이것은 구조적 변화입니다. 세 번째, 승자 독식, 즉 경쟁자가 따라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엔비디아는 쿠다 생태계, 즉 개발자가 다 여기 있습니다. 바꾸려면 수년간의 재학습이 필요했죠.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효과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을수록 강해지는 구조. 2등 암호화폐가 1등이 되기 어려운 이유였습니다. 즉 핵심 질문으로는 왜 1등이 계속 1등인가? 이 질문에 구조적 답이 있으면 승자 독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의 복리입니다. 즉 팔지 않고 버틴 사람입니다. 엔비디아는 10년 동안 30배 이상, 비트코인은 15년 동안 무려 3,300만 배.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조건입니다. 2018년에 비트코인은 85%가 폭락을 했고 2022년에 엔비디아는 60%가 폭락을 했어요. 이때 팔지 않고 버텨야 제이커브가 완성이 됩니다. 제레미는 1만 비트코인을 400달러에 팔았고 하니에츠는 10만 비트코인을 피자에 썼습니다. 그리고 둘 다 당시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엔비디아 30배, 비트코인 3,300만 배. 운이 아닙니다. 조건이 맞았던 겁니다. 남들이 무시할 때 들어갔고 구조적 변화를 미리 받고 승자 독식 구조를 이해했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가장 어려운 조건은 네 번째입니다. 투자자 마인드로 버티기를 통해 제이커브를 완성해야 됩니다. 다음 엔비디아가 뭔가요? 다음 비트코인은 뭔가요?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조건을 외우세요. 그리고 세상을 보세요. 어딘가에 다음 제이커브가 준비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찾았을 때 알아볼 눈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찾았을 때 버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이 4가지 조건에 맞는 자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솔직히 버티기가 가장 어려우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그것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원의 생각이었습니다.